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시댁에서의 사이다 사건이 생각나 사연을 보내주신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결혼한 지 8년 된 두 아이 엄마입니다.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이에요. 2살 터울이고 큰애가 6살, 작은애가 4살입니다. 요즘 어린이집에 둘 다 보내고 있지만 항상 걱정이긴 합니다. 저희 친정은 양가 부모님 모두 계시고 위로 언니 한 명 있고 아래로 남동생 하나 있습니다. 언니는 결혼했고 동생은 날 잡아둔 상태인데 시국이 이래서 자꾸만 미루다 보니 가족들 모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남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과거 제가 결혼할 당시가 생각나 썰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저희 시댁도 시부모님 모두 계시고 남편 이로 형이 한 분 계십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부터 시부모님 찾아뵈었고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밥도 잘 해주셨고 친절하셨어요. 성격이 워낙 좋으시고 착하십니다. 시아버지 역시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딸이 없으셔서 그런지 제가 머리핀도 선물해드리고 스카프랑 브라우스 등 딸 노릇하듯 잘 해드렸었고요. 저희 부모님도 지금의 남편을 미리 봐왔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예의도 바르고 어른 공경할 줄 아는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연애할 당시 남편의 형인 현재의 아주버니가 결혼을 하신 상태였어요. 따로 사시기 때문에 얼굴 볼 일이 별로 없었고 처음 만난 건 명절 때였습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이었지만 저희 부모님들이 찾아뵙고 선물도 드리라고 해서 추석에 갔습니다. 시부모님 큰집이 따로 있어 명절 보내시고 오후에 집에 오시는데 그 시간에 맞춰 찾아뵈었습니다. 제가 온다는 말에 아주버니 내외도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선물 전해드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아주버니라는 분은 남편이랑 성격도 비슷해 보이고 좋아 보이셨습니다. 근데 형님이라는 분은 왠지 모르게 낯을 가리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웃음기 없는 표정에 말수도 별로 없으셔 보였고요. 그렇게 식사하고 술 한잔 하자고 해서 같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술을 잘 못하셔서 막걸리 조금 드시고 일찍이 방에 들어가셨고 저희 넷이 남아서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뭔가 도울 일이 있나 싶어 주방을 기웃거리며 형님이라는 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과일 좀 깎을 수 있나? 갑자기 반말을 찍 하길래 조금 당황했지만 저보다 나이도 있으시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과일을 들고 식탁에 앉아 과일을 깎았고 모두 둘러 앉았는데 제가 과일 깎는 모습을 보던 형님이 그렇게 깎아서 예쁜 애기 낳을 수 있겠어? 라며 뭔가 기분 나쁜 말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과일을 자주 못 깎아봐서요. 집에서 귀하게 자랐나 보네. 나이가 몇 살인데 과일 하나 똑바로 못 깎지? 그렇게 계속 공격적인 말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는 말 한마디 안 하더니 술 한잔 먹으니 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술을 먹는데 일단 뭔가 한 성격 하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소주를 잔에 따라 다 같이 마시는데 형님이 갑자기 커다란 물컵을 가져오시더니 거기에 소주를 벌컥벌컥 따시더라고요. 간질나서 어디 먹겠어? 라고 하시며 물컵에 가득 찬 소주를 그대로 원샷 하시더라고요. 나도 술 잘 마신다 생각했는데 형님을 보니 어디 명함도 못 내밀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주버니는 술이 떨어져 술 사러 나가고 저와 형님만 남았는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서방님이랑 결혼할 마음은 있나? 요즘 여자들은 연애 따로 결혼 따로라고 하던데 얘기 들어보니까 집도 좀 사는 것 같은데 이 집 뭐 볼 게 있다고 결혼하려고 그래? 네?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써봤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결혼할 마음은 있어요. 준열 씨 지금까지 보셨으면 잘 아실 것 같은데 좋은 사람이라는 거. 사람만 좋으면 되나? 결혼해서 살아봐.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뭔가 생각하는 게 저와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니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가 잡히면서 저도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혼수품이랑 이런저런 건 어떻게 할지 남편과 이야기를 했었고 결혼식 비용이랑 웨딩 촬영비, 신혼여행 비용 등 모두 반반으로 하기로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모아놓은 남편 돈이랑 시부모님이 보태준 돈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얼마 되지 않다 보니 반반하기로 했던 결혼 비용에 미치지 못했었고, 그 사실을 안 저희 부모님께서 있는 것만 보태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저희 부모님이 내기로 하셨습니다. 저도 모아둔 돈이 있긴 하지만 부모님께서 그 돈은 저 결혼하고 혹시 모르니 가지고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빠지지 않게 모든 걸 준비해 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이었습니다. 남편네 집에서는 저희 집을 해주실 수 있는 형편이 당연히 안 되셨고 결국 저희 친정에서 집까지 얻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시부모님들은 너무 죄송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었고요. 남편도 죄송해했고 이런 문제들로 남편이 기가 죽거나 저 또한 남편이나 시댁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을 무렵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혼수 때문에 어머니 대신 연락했다면서요. 남편이랑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셨는데 시어머니 말씀과 달리 형님에게 연락이 와서 조금 당황했지만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둘이서요. 만나서 커피 한잔 하는데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집은 어디로 얻었는지, 집은 전세냐 자가이냐, 돈은 누가 어떻게 내기로 한 거냐 등등 조사하듯 물어보시길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시나 싶었고 있는 그대로 말해드렸습니다. 집에 넣을 혼수도 제가 하는지도 상세히 물어보셔서 집도 제가 했고 집에 들어갈 혼수도 그냥 부모님이 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동서라고 불러도 되나? 진짜 집에 돈이 많나 보네. 부모 잘 만나서 좋겠다. 힘든 거 하나 없이 결혼하니까. 나는 부모 도움 하나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해갔어. 그래서 그런지 패물도 제대로 못 받았어. 결혼할 때 다 받는다는 다이아 반지 하나 못 받았는데 동서는? 결혼 반지 다이아야? 네? 네. 결혼 반지도 다이아 반지 알아보고 있어요. 뭐? 그거 누가 해주는데? 시부모님이 해준대? 어머니께서 해주신다고 하시긴 했는데 왜 그러세요? 진짜 어이없네. 난 해간 거 하나도 없다고 안 해주시더니 동서한테는 다이아 반지를 해준다고?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기분 더럽네. 이 집안이 이딴 집안이야. 아주 속물들만 득실거리지. 그 말을 듣는데 왜 나한테 이러나 싶었습니다. 본인 한풀이 하러 절 부른 건지 아니면 예비시댁 욕하려고 부른 건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이아 반지 못 받으셨어요? 많이 서운하셨겠어요. 서운하냐고? 서운한 게 한두 개겠어? 미안하지만 다이아 반지 하지 마. 형님이 나도 못 받았는데 아랫 사람인 동서가 받으면 되겠어? 이건 경우가 아니지. 무조건 안 받겠다고 그래. 그게 무슨 소리세요? 형님이 못 받았다고 왜 저까지 받으면 안 되는데요? 좀 억지 아니세요? 억지? 그게 뭐가 억지인데? 형님이 내가 못 받았는데 동서가 받는 게 말이 돼?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진짜 차별받는 것 같아서 기분 더럽거든? 그건 형님 사정이죠. 제가 행복해야 할 결혼에 왜 형님 기분까지 맞춰가면서 눈치를 봐야 해요? 그것도 제가 받아야 할 결혼 반지를 형님 못 받았다고 받지 말라니요. 착한 줄 알았더니 내 송을 떨었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못 받을 줄 아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완전 정신병이 있나 싶었습니다. 세상 살면서 별별 사람 다 만나봤지만 저렇게 경우 없고 막무가내인 사람을 처음 보았습니다. 시어머니 시집살이도 아니고 결혼도 하기 전에 형님의 시집살이를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편을 만나 이야기를 했고 남편도 한숨을 푹 쉬면서 형한테 연락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반차 내고 시댁으로 바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예의도 없고 막무가내인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또 뭔 개소리를 하려고 절 부르나 싶었고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했고 창밖으로 형님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댁집이 오래된 3층 일반 주택인데 창밖으로 그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문을 연히 열려 있더라고요. 집안에는 시어머니와 형님이 거실에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형님은 동서 어떻게 할 거야? 끝까지 다이아 반지를 받겠다는 거야? 내가 다이아 반지 받지 말라고 하는 소리 못 들었어?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서 있으니 시어머니가 그만해라. 너도 하나 해준다니까 왜 그러냐.
결혼하는 애한테 도대체 이게 무슨 억지야? 제가 무슨 억지를 부렸다는 거예요. 저는 혼수 아무것도 안 해와서 안 해주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보시라고요. 저 아니었으면 어머니 아들이 지금 저렇게 편안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장사 안 했으면 지금 어머니 아들이 저렇게 살았겠냐고요. 라면서 시어머니를 잡아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전에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형님이 결혼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하면서 돈을 잘 벌었고 그래서 형편도 나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남편 하는 말이 형수가 결혼할 때 다이아 반지를 그렇게나 받고 싶어 했는데 못 받았다면서 그게 한이 되어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때 못 받았다고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에게 하는 행동과 말투는 정말 듣기 거북스러웠고 둘째 며느리가 될 제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그런 면박을 주는 형님이 사람 같지 않고 인격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시댁에서 돈이 있는데 안 해주신 것 같지도 않고 힘들었던 시기라 못 해준 것 같은데 저렇게 결혼해서 돈 좀 벌었다고 유세를 떨고 본인 못 받았던 것만 한이 되어 막말을 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은 곧이어 동서, 내 말 알아들었어?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왜 형님 때문에 받아야 할 걸 못 받아요? 형님이 못 받은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저까지 못 받아야 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어린애도 아니고 왜 그렇게 억지를 부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듣는데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 어머니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결혼도 아직 안 한 예비 며느리 앞에서 어머니한테 뭐 하시는 거냐고요. 그리고 화풀이할 상대 없으면 어머니한테 이러지 마시고 형님 남편한테 가서 하세요. 진짜 또라이 같은. 너 지금 또라이라고 했니? 어린 게 어디서 함부로 입을 돌려? 그러더니 제 머리를 냅다 내리치더라고요. 순간 저를 때릴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그렇게 훅 들어오니 감정 조절이 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놀라서 형님을 잡아 말리셨고 형님은 그대로 거실 바닥에 대자로 눕더니 아글아글 쓰더라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다이아 반지 못 받아. 알아들었어? 이러면서 소리소리를 지르는데 이제는 시어머니도 보이지 않았는지 반말을 막 내뱉더라고요. 그동안은 결혼 전이었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조용조용 얌전한 척, 조신한 척 했었는데 저도 원래 얌전한 성격은 아닌지라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시댁 거실에 여러 개의 대형 화분이 있었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순간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화분 안에 손을 쑥 집어넣어 흙을 한 점 쥐어 대자로 뻗어있는 형님 얼굴에 흙을 냅다 뿌렸습니다. 자, 이제 눈에 흙 들어갔으니 저 다이아 반지 받아도 되는 거죠? 형님은 얼굴에 뿌려진 흙 터시느라 정신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놀라셨지만 희죽희죽 웃으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 뭐야? 너 미쳤어? 왜? 흙이 성에 안 차세요? 더 뿌려드려요? 라며 저는 다시 흙 한 줌을 쥐었고 형님은 쌍욕해가면서 그 잘난 가방 챙겨 가버렸습니다. 그 이후 저는 순조롭게 다이아 반지 받았고 연락 한 번 없었던 형님을 결혼 당일날 보게 되었습니다. 손에는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맞춰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결혼하고 형님이 장사가 잘 되긴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다고 들었습니다. 형님네 부부는 저 결혼하고도 병원 다니면서 애를 썼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포기할 때쯤 기적적으로 아이가 생겼고 지금은 아이 하나 잘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형님이랑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형님도 정말 예전이랑은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처음에는 사람같이 보이지 않고 막말의 여왕이었는데 지금은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끔 아주버니랑 남편이 그때 일 얘기할 때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괜히 동서한테 텃세 부리려고 그랬나 봐. 제가 더 죄송해요. 형님 눈에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사실 그때 흥분해서 그랬지 형님한테 별 감정 없었어요. 죄송해요 형님. 대신 형님 눈 안 좋아지시면 제가 안경 맞춰드릴게요. 아주 좋은 걸로요. 라며 웃어 넘기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이 결혼한다고 하니 예전 썰이 갑자기 생각나 사연 보내게 되었네요. 절대 사람 눈에 흙 뿌리면 안 되는 거 다들 아시죠?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